264페이지의 2차 부등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랑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차 함수의 그래서 요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부등식의 해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하고 판별식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최고창을 양수라고 했을 때 두 실근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졌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요 좌변이 뭐야? 함수죠, 함수. 얘가 요 y 값이기 때문에 y가 0보다 큰 x의 구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값이 0보다 큰 게 여기죠, 여기. 자, 이 부분에 하는 x값, 해당하는 x값 여기니까 해가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얘네들은 일단 갖다가 있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따로 설명을 하고, 자, 요 2차 부등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게 y 값이잖아요. y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 그렇죠? y가 0보다 작은 게 어디야? 여기 아래쪽이죠.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x 값이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그렇죠?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요거를 이해를 못해도 그냥 암기를 하셔도 돼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요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요것들은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특수한 상황,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그래프로 풉니다. 그래프로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외워야 될 거는 요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판별식 d가 0일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는 특수한 경우니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저 다음 밑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번 강의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작성. 2차 부등식의 작성은 2차 방정식의 작성이랑 비슷해요. 자,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리고 2차의 개수는 1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 해가 요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요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니까 마이너스 두 근의 합 플러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가 두 근이니까 얘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부등호 방향 결정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설명을 밑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함수랑 그래프의 부등식,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 관계는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정리했을 때 좌변 x에 대한 2차식인 부등식, 2차식이 요거 물음표는 이거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거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2차 부등식. 자,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부등식도 그래프를 이용하면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자, 일반적으로 2차항의 부등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의 해는 이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지금 요게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해라는 게 뭐다? 의미하는 게 뭐다? 이거다, 이거야. 자, 좌변을 함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y값, 함수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 이게 우리가 찾는 해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이게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보려고 됐을 때 2차 y가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 여기가 우리가 찾는 해가 되고요. 자,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 그 y가 0보다 작다인 x값의 범위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이렇게. 그렇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 여기가 얘가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 빨간 부분이 요 위에 거에 해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게 그 두 함수 y는 fx랑 y는 gx에서 fx는 2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인 경우에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큰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둘의 교점을 찾고 지금 2차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좌표, 여기가 해가 되는 겁니다. 자, 부등식에서 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등식을 함수로 바꾸었을 때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y값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요 gx가 크다 그럼 gx가 큰 게 여기죠, 여기. 그렇죠?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값, 여기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줄게. 지금 일단은 교재에 있는 대로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77번을 보면 77번에 두 2차 함수 y는 fx랑 g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fx가 빨간색이고 gx가 파란색인데 지금 얘는 뭐야?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거. 자, 그럼 얘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교점을 찾습니다. 교점이 중요한 거예요. 둘의 교점. 그럼 요거하고 여기가 교점이지, 그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둘이 크기가 바뀝니다. 그럼 fx가 gx보다 크다는 건 빨간 게 파란 거보다 위에 있는 건데 그게 어디야? 여기가 빨간 게 파란 거보다 위에 있죠. 빨간 게 파란 거보다 위에 있지. 자, 요 부분도 빨간 게 파란 거보다 위에 있지. 그러면 그때 해는 뭐야? 여기 x,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쪽. 그 다음에 여기 3보다 크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 1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외우는 거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면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건 둘의 부호가 같은 거 찾으라는 거지. 둘의 부호 같은 거.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각각의 부호랑 관계가 있는 거니까, 자, fx는 어떻게 돼? 그 fx랑 gx가 x축 위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여기 그 fx만 보면 fx는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나고 있죠, 그렇죠? 2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여기 gx는 역시 마이너스 1하고 지금 5에서 만나고 있죠. 이렇게 5에서. 자, 그럼 범위가 몇 개로 나눠진 거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 중에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은 x축 위에 있고 파란색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찾는 해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파란색이 양수고 gx가 양수고 fx가 또 음수지. 그럼 여기도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2하고 5 사이에서는 fx가 플러스고 gx도 플러스죠. 그치? 그럼 요건 우리가 찾는 겁니다. 둘 다 플러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5보다 클 때는 fx는 0보다 크고 gx는 0보다 작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2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부호가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x축과의 관계를 찾아야 되고요. x축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둘의 관계를 봤을 때는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교점. 아이고, 예제가 시작부터 좀 너무 어렵네. 그죠? 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x축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 교점의 개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교점이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0개인 경우. 자, 이건 우리가 판별식을 가지고 알 수가 있었지.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날 거니까. 자, 근데 d가 0보다 클 때가 중요해요. 보통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면 두 개의 교점이 나오겠죠. 그치?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거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최고차는 양수로 가정을 했습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자, 이게 위로 볼록이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막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자,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이 2차 부등식이 2차식 0보다 크다의 해는 얘가 y잖아요. y가 0보다 큰 쪽이 x값. y가 0보다 큰 게 여기죠. 여기. x축 위쪽에 있는 거에 x값. 여기니까 x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요 y값이 0보다 작은 x값이니까 작은 게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x값. 그래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그렇죠? 이제 쉽게 하는 걸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그쵸? 쉽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로, 2차항,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이거는 뭐,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한다. 만든다. 이렇게 하자.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면 해가 두 개가 나올 거고, 그쵸? 두 개나 한 개가 나오겠죠?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판별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가 됐을 때 세 번째, 자, 바로 수직선으로 가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렇게 하면 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제 78번이고요. 자, 1번 문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선생님 하는 거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차 부등식이고, 자, 첫 번째 최고차항 양수여야 되는데 이거 플러스 1 맞죠? 양수.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두 번째 인수분해 합니다. 요거 인수분해 되죠? 2,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그럼 얘는 x-2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바로 수직선. 자, 수직선 그리고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 0 되게 하는 x값 표시, 이거 0 되게 하는 x값 표시 이렇게. 자, 그리고 갖다 없으니까 빵꾸 뚫고 그 다음 크다잖아요. 크다 하면 이게 올라가서 양쪽으로 벌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찾는 해야.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아까 전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고 요거 이차함수 그리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때 0보다 크다니까 y값이 0보다 큰 게 여기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이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최고창을 양수로 만들었을 때 0보다 크다면 얘를 0 되게 한 x값 표시한 다음에 거기서 위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알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양쪽으로 벌릴 거냐 가운데로 모을 거냐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2차 부등식 0보다 크면 벌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항상 양수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최고차항 양수 됐으니까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하면 2, 1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수직선으로 갑니다. 수직선으로 가서 얘 0 되기 하는 거 2, 0 되기 하는 거 마이너스 1 갖다 없으니까 빵꾸 하고 작다면 요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그렇죠? 이제 요 그래프 같은 그래프니까 작다일 때가 어디에? 여기가 작다일 때지, 그치?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니까 여기를 이렇게 모으면 요 부분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크다면 벌리고 작다면 모으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이게 끝이거든요. 어렵지 않지, 그치? 그 지금 알려준 세 가지 단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최고차항 양수로 만드시고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수직선에 그려서 2차 부등식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면 올라가서 양쪽으로 벌리고 2차식이 0보다 작다면 그 둘 사이에 모은다. 이게 벌리는 거고 이게 모으는 겁니다.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설명은 복잡했는데 문제는 쉽습니다. 자, 3번 한번 더 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치? 인수분해가 유리수로 안 되는데 이게 무리수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지. 그게 이 부등식 때문에 배운 겁니다. 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으로 확인합니다.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2개면 지금 했던 식으로 하면 되고 1개거나 0개면 그래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D를 하면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하면 되겠네. B'이 2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니까 3이어서 얘 0보다 크지. 그럼 얘는 두 근이 있는 거네. 그쵸? 자, 두 근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근의 공식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을 찾아. 자, 짝수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얘로 바로 수직선을 그냥 그리세요. 자, 수직선 그리고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같다 없죠? 이렇게 한 다음에 2차식 0보다 작다면 어디? 4, 2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억지로 인수분해 왜 한지 알겠죠? 자, 억지로 인수분해 이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알려준 이 과정만 잘 지켜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런데 판별식 D가 0일 때나 아니면 음수일 때,
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랑 이게 만나지 않을 때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해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d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이차함수가 이렇게 x축하고 접하게 됩니다. 딱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0보다 크죠? 요거 빼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 x는 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해가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저 알파 빼고 전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이한 해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로. 그 다음에 지금 d가 지금 요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게 없어요. 그럼 이때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떻게 돼? 독특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인수분해가 얘는 되겠죠, 그쵸? 그치? 근데 중근이 나올 거야. 중근이 나오면 그래도 역시 이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했더니 완전 제곱이 된다. 그러면 x축에 그 접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크단지 작단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직 크다 작다만 하고 같다는 안 하고 있잖아요. 같다가 들어가면 또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같다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같이 설명하면 너무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제 79번을 보면 자, 여기 인수분해하면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 x축 위에 1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0보다 크다면 이게 다 0보다 크죠. 여기 빼고. 그래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자,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바뀝니다.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2에서 이렇게 x축하고 한 번 만나지. 그러면 0보다 작다는데 x축 아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다시 d가 0이거나 d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되거나 d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원칙이야, 원칙. 자, d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요. 붕 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뭐 다 0보다 크니까 모든 실수죠. 0보다 작다 그러면 해가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역시 특이한 해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자,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판별식 d를 해봐. 4분의 d 하면 b'이 마이너스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1로 음수 나오죠. 음수가 나와. 자,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돼? x축 위에 이렇게 붕 뜨거든요. 그럼 0보다 큰 건 전부 다죠. 그래서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게 되겠고, 자, 얘도 마찬가지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4분의 d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로 음수 나오죠. 그럼 얘도 x축 위에 붕 뜨는데 0보다 작다인 쪽 이쪽은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d가 0보다 큰 게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d가 0이거나 d가 0보다 작은 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시면 되고, d가 0보다 클 때는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다면 두 근 찾고 양쪽으로 벌리고, 작다면 모으고. 이게 2차 부등식 끝입니다. 2차 부등식 끝.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이제 여기 같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 그 크다 작다에서 그 x축의 교점을 포함하냐 안 하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죠? 포함하냐 안 하냐에, 자, 여기에 같다가 들어가면 이제 0이어도 되는 거니까 여기도 같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치? 마찬가지로 같다 들어가면 같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d가 0일 때 이렇게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도 괜찮으니까 이때 여기서 알파만 빠졌던 게 알파일 때 0이어서 그런데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알파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x축 아래는 없지만 여기가 0이 되는 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0인 알파는 해가 됩니다. 오케이? 얘는 바뀌지 않고요. 오케이? 자, 그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어떻게 돼?
갔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고, 요 특수한 해에서는 얘가 좀 바뀌기 때문에 요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최대한. 알겠죠?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요런 조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건 얘가 다 0보다 크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요거 최고차항 양수일 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돼? a가 양수고 d가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렇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요거 첫 번째 걸 외우고 밑에 것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거의 변형밖에 안 되니까, 그치?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를 외운 다음에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밑에 것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면 이게 같다가 있기 때문에 접해도 괜찮아. 그쵸? 접해도 되니까 D가 0이온 것도 들어가는 거죠. 위에 거에서. 그치? 아래로 볼록하면서 지금 D가 0이어서 접하는 것도 괜찮아지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는 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다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시 X축과는 안 만나야 되고 위로 블록이어야 되죠. 이렇게. 위로 블록이면서 X축과 안 만나야 된다. 안 만난다는 게 그 해가 없다는 얘기고요. 없다는 얘기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위로 블록하면서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음수고 D가 0이거나 안 만나 그 음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차 부등식의 작성은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 푼 거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요 예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 요 앞에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 한 4-5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거 외워주시면 되겠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네, 수고했습니다.